자, 카카오 네이버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지금 몇 시냐? 오후 5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목 상태가 오늘 조금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차분하게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증시가 카카오 같은 경우도 약간 하락이 나와줬었고, 그죠? 네이버도 오늘은 약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네이버가 좀 강한 반등이 있었어요. 그죠? 확대해서 보시면은. 자, 이게 네이버 차트인데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이평선을 4개를 동시에 뚫어주는 그런 양봉 캔들이 나와줬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음봉 캔들이 나왔는데 그래도 음봉의 자리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양봉 캔들의 이 절반 자리를 일단 지켜주면 되는 거고, 이 절반 자리의 포인트에 뭐가 있냐면 5일선과 112일선이 있거든요. 이 이평선을 지켜주는 범위 안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증시만 받쳐준다면 네이버는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죠? 모멘텀적인 내용들을 다 빼더라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오늘의 음봉 캔들 자리는 약간의 눌림목 자리, 그래서 이 눌림목 자리가 며칠 지속될지라도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그죠? 이 양봉 캔들의 절반 자리인 22만원 정도 자리 지켜주면서 뭐예요? 다시 한번 양봉 캔들로 이 자리 21선을 뚫어내는 자리가 나와줄 수 있다. 이 빨간색 선 20일 이평선과 상단의 이평선 자리 뚫어내는 양봉 캔들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카카오 관련해서는 지금 조금 이슈가 있는데, 먼저 카카오 쪽에 김범수 장 제가 말씀드렸죠. 김범수 창업자가 15년형을 검찰에서 구형을 받았어요. SM 주가 조작 의혹이죠. 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검찰에서만 구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중요한 거는 김범수 창업자가 아직 지금 카카오의 지금은 대표급은 아닙니다. 그죠? 명예회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예회장. 그러니까 CEO는 바뀌었어요. 김범수 장은 명예회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정도인데 지금 이 검찰에서 어쨌든 간에 창업자 리스크가 나오긴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오래 가진 못한다. 금방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이 카카오가 본질적으로 이 사업들을 잘 해나갈 수 있냐, 신사업을 잘 헤쳐나갈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고, 결국에 오너 리스크는 횡령이나 뭐 배임 이런 것들만 아니면 괜찮아요. 그죠? 물론 주가 조작도 굉장히 나쁜 거지만, 그죠? 주가 조작 굉장히 안 좋은 거지만 아직 확정도 안 됐고 죄에 대해서 아직은 재판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벌써 그런 이슈로 주가가 뭐 많이 빠질 거다, 답이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카카오는 결국에 9월 달에서 10월 달 사이에 신사업이 발표가 날 거고, 9월 달에 IR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 설명회죠. 기업 설명회 대상이 해외 투자자들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 그죠? 이렇게 IR을 진행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카카오가 투자를 받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카카오페이 관련해서도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카카오페이가 오늘 주가가 9%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9% 급락이 나온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선은 지금 카카오 네이버 쪽으로 한 가지 불확실성이 생겼습니다. 자, 어떤 불확실성이에요? 자, 이거는 카카오 네이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시장 종합을 보시면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이 그래도 반등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 좀 들어왔어요. 근데 기관은 팔았죠.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S&P 500 선물과 나스닥 선물이 반등하고 있지만 미국 증시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나스닥이 어제 좀 빠졌거든요. 다우존스도 빠졌어요. 어제 미증시가 좀 많이 빠지다가 그나마 조금 끌어올린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의 이슈가 하나 있죠. 어떤 이슈가 있죠? 보시면은 관세가 위법이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몇 개월 동안 취임 이후에 가장 열심히 한 게 뭐예요? 관세 정책입니다. 그죠? 관세 정책 한다고 막 유럽도 만나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만나고, 한미 정상회담도 하고,
관세 관련해서 계속 이런 협의들을 해나가고 사업 관련된 협의를 해나가고 이런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을 계속 해나갔단 말이에요. 많은 국가들과.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값을 얻어냈어요. 근데 트럼프가 그동안 진행했던 관세 정책 자체가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항소법원의 판결로만 바뀌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 항소법원의 판결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어떤 선택이 중요한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세 없애면은 미국 제3세계 전락한다. 관세는 필요하다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법원에도 친 트럼프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불확실성이 생겼어요. 증시에.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최근에 증시를 많이 흔들었었던 그리고 그런 관세들이 다 정리가 되면서 증시가 또 안정됐고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관세가 또다시 이슈가 된다면은 또다시 불확실성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처음 흔들릴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처음에 버틸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이 안 좋은 모습으로 간다면은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증시까지 전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기관에서 지금 물량을 좀 팔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더 강했습니다. 보시면은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고 그죠? 외인들의 매도세. 기관에서는 오히려 최근에 좀 사고 있어요. 반대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는 팔고 있고 외국인들이 좀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기관은 원래 리스크를 감행하지 않습니다. 그죠? 리스크를 감행하지 않아요. 외인들은 뭐요? 기업 리스크보단 시장 리스크를 더 많이 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인들은 시장 리스크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시장 리스크가 지금 외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기관들은 기업 리스크를 좀 더 보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업 리스크들로 인해서 기관들이 좀 물량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외인들의 매수세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좀 부족해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언제 해소되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9월 16일, 17일 FOMC가 끝나고 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 나와줄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카카오 네이버 쪽으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된다면은 뭐예요? 정리가 잘 되면서 FOMC 금리 인하까지 진행한다면은 외인 수급이 카카오 네이버 쪽으로 강력하게 실릴 수 있다. 그러면 기관들도 결국에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카카오 기관들이 팔고 있지만 외인들이 매수세가 더 강하게 들어오면 기관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지금 미국의 연준은 고용지표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미 물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켰다라는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고용지표를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0.25% 25bp라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9월 16일날 17일날 FOMC 끝나고 나면은 외인들의 수급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고 그 전에 지금 한 가지 이슈가 더 나온 거 트럼프의 관세 이것까지 해결이 잘 되면은 제가 예상한 대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기관들도 매수세로 돌아설 수 있고 카카오 네이버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결국에 외인들이 이런 수급이 좋아졌을 때 카카오 네이버 쪽으로 매수세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카카오 네이버는 지금 구조적인 개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카카오 네이버가 신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으로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AI 쪽에 관련된 신사업들이 매출이 많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죠? 타점을 잡아야 된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지속적으로 실시간적인 대응들을 꾸준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가족방 보시면은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한 2,5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장해서 저한테 대응을 받고 있는데 밑에 내려보시면은 카카오 매수 타점을 제가 54,000원 보이시죠? 54,000원에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이때 위에 올려드린 사진을 보시면은 자 54,000원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분할로 물량을 모아갈 수 있어야 된다. 설명드렸고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하면 안 된다. 매수하면 안 된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54,000원짜리 정확하게 터치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딱딱도사가 예상했던 54,000원짜리 이 자리. 그죠? 이 자리를 정확하게 터치하면서 상승을 만들어냈고 지금 다시 한번 빠지고 있지만 우리가 빠진다고 해서 막 실망하고 그럴 게 아니라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타점을 잡아야 된다. 제가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를 계속 타점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 조정 구간 안에서 우리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가야 돼요. 왜? 결국에는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2차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54,000원 정확하게 저점을 잡아드렸고 그죠? 이 자리 정확하게 저점 잡아드렸고 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 타점 드리고 상승 나와줬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매수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21선에서 반등 나왔을 때 얼마나 이게 올라갈 것처럼 보입니까? 그죠?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조정받고 나서 21선에서 딱 반등 나왔을 때 매수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올라간다. 이제 조정 다 끝냈고 개미털기 끝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딱딱도사만이 유일하게 대한민국 유튜버에서 유일하게 매수하면 안 된다. 그죠? 떨어지는 구간에서 54,000원 구간 노려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타점들을 정확하게 실력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제가 알려드린 자리가 물론 229,000원짜리예요. 지금 자리보다 높은 자리고 229,000원짜리 밑으로 깨고 내려갔어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거는 229,000원짜리 깨지더라도 물량 사야 된다. 왜? 21만원, 22만원 정도 자리 구간이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카카오는 바닥을 예측했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의 운도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실력과 운이 같이 겸비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제가 뭐 1,000원, 2,000원 그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맞출 수는 없어요. 만원 단위, 1만원 단위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출 수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21만원, 22만원 요 정도 구간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그죠?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제공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우리가 이 주가가 못 올라가니까 힘들고 네이버 카카오 진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들을 많이 하지만 원래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과거부터 드렸던 종목들 보면은 원전주, 조선주, 그죠? 상반기 때는 화장품 관련주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다 알려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조선주도 의심하는 사람들 많았고 근데 350% 넘게 올라갔고 원전주도 바닥에서 추천했을 때 의심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250% 넘게 올라갔고 화장품 관련주 267% 올라갔어요. 그죠? APR. 그래서 전부 다 의심했지만 이런 상승률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카카오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의심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께 제가 실시간 타점을 잡아드리겠다는 거예요. 저점에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분할 매수 타점과 2차 폭등이 나왔을 때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극대화 타점까지 전부 다 잡아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시간 타점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그죠? 댓글 같은 경우는 딱딱도사를 응원해 주시고 2차 상승을 기원해 주시는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 번호 010-3389-3571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 남겨주시면은 구독해주신 우리 가족분들께 미리미리 실시간 타점 자료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함과 동시에 제 번호로 문자로 구독까지 문자를 보내주셔야지만 타점 자료를 제가 챙겨드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타점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어 놨어요. 보시면은 네이버, 카카오, 그죠? 카카오, 네이버 타점 자료를 제가 매주 업데이트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2글자 문자 저한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네이버, 카카오 좀 더 보실 건데 카카오페이가 오늘 10% 가까이 빠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도와드릴게요. 자, 우선은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예요? 카카오페이를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페이가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는 교환사채에 대한 오버행 우려가 나왔습니다. 자, EB는 교환사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교환사채를 누가 발행했냐? 중국의 알리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알리페이. 자, 이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라고 보시면 돼요. 2대 주주. 자, 알리페이가 교환사채 발행을 한 건데 이 규모가 무려 6,500억 원이 넘습니다. 그죠? 카카오페이의 시가총액이 7조 원인 거를 비교했을 때는 6,500억 원이면 거의 9에서 10%에 육박하는 그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규모가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9에서 10% 비중이면은 교환사채 치고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보통 뭐 전환사채든 교환사채든 사채 물량이 터지게 되면은 5% 정도 미만이 적당하거든요. 그죠? 5%를 넘어가는 순간 많다라고 얘기해요. 물량 자체가. 그러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왜? 투자 심리가 좋아지지 않아요. 이 교환사채라는 거는 결국에 뭐예요? 카카오페이가 사채를 끌어다 쓰는 거고 알리페이가 대규모 단기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결국에는 이 교환사채 물량이 매도 물량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죠? 매도 물량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잠재적인. 그리고 이 EB 자체가 장기간 롱텀 사이클의 교환사채면 괜찮은데 3개월짜리예요. 교환사채가.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이 알리페이가 발행한 교환사채는 3개월짜리 교환사채다. 그래서 만기가 12월 29일입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은 뭐냐면 교환사채 물량을 알리페이에서 6,500억 원 정도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발행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려서 보시면은 금액 자체가 어디에요? 6,265억 원, 6,500억까지는 안 되네요. 이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데 12월 29일 날 만기일이에요. 만기일. 그죠? 교환사채 만기일. 자, 그러면 12월 29일이 가까워질수록 주가가 올라올 수도 있겠죠. 왜? 교환사채를 이제 매도를 할 때, 결국 이 주식을 매도할 때 좀 더 비싼 가격에 매도하면은 이득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환사채가 6,265억 원이지만 이 6,265억 원을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거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그죠? 그 주식에 어느 정도 결정가액이 나오겠죠. 결정가액.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발행가액이죠. 그 발행가액대로 단가를 측정받고 매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주식이 올라가면은 이 알리페이가 이득을 보겠죠.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알리페이가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라도 카카오페이의 주가를 올려놓을 수도 있다. 12월 29일 시점으로 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안 좋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12월 29일 만기일 이후로는 오버행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있지만 그 전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한번 물량을 정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이 카카오와 네이버도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9월 16일, 17일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FOMC가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관세에 대해서 관세 불확실성, 그죠? 미국 항소법원에서 관세가 위법이다. 이렇게 위법이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월봉 차트로 봤을 때 네이버는 지금 너무나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 와 있어요. 21만원 구간, 22만원 구간, 그죠? 이 정도 구간은 우리가 물량을 지속적으로 좀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괜찮은 구간입니다. 내가 뭐 22만원에 사든 21만원에 사든 만원 차이가 지금은 커 보이지만 2차 폭등이 나왔을 때는 그 만원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도 한번 이 박스권 구간을
뚫어주고 나서, 그죠? 여기를 뚫어주고 나서 이 위에서 조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결국엔 뭡니까? 강력한 거래 대금이 실리고 첫 번째 조정을 만들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의 조정은 너무나 아름답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월봉 차트예요. 그죠? 월봉 차트. 카카오는 아직도 저점에 있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아직도 매력적인 구간에 있고 이 눌림목 자리에서 물량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다시 한번 파동이 나왔을 때는 이 박스권의 고점 자리를 뚫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는 제가 왜 롱텀 사이클로 보라고 하냐? 월봉 차트로, 그죠? 봤을 때 이 사이클 자체가 이제 시작이고 카카오 네이버가 신사업이 굉장히 커져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때 신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발표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공시를 보시면은 지금 IR 개최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카카오랑 네이버가 IR을 개최한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9월 1일 날 IR을 진행하긴 했습니다. 그죠? 해외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진행했어요. 근데 이런 IR 기업 설명회가 지속적으로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9월 3일 네이버 같은 경우 오늘 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 기업 설명회를 많이 한다는 거는 기업이 변화가 되고 있다. 그죠? 사업적으로 뭔가 바뀌고 있는 게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AI 쪽으로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카카오와 네이버의 하반기 주제는 AI에 대한 어떤 장악력, 그죠? 신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멘텀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제 영상에다가 또 댓글로 굉장히 많이 응원의 댓글들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도사님 감사합니다. 도사님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와중에도 우리 가족분들이 힘드신 상황 속에서도 저한테 이런 응원의 댓글들을 남겨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도사님 오늘도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네카오 화이팅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들. 도사님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가자 쭉 갑니다. 저도 장기 투자자입니다. 그렇죠? 이런 댓글들. 딱딱도사 분석이 가장 좋습니다. 힘내세요. 네카오 분석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들 너무나 감사드려요. 댓글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읽어드리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카카오 하락하는 거 보면서 우울했는데 딱도사님 영상 보고 기분 좋아짐요. 멘탈 관리를 제가 또 도와드리고 있죠.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카카오 네이버를 단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기 투자는 카카오 네이버랑 맞지 않아요. 그렇죠? 올바르지 않습니다. 중장기성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사이클 자체가 원래 길기 때문에 기존의 이 사이클도 보시면은 1년, 2년 동안의 상승 주기가 나왔었고 4년 동안의 조정 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상승 사이클이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가 굉장히 길 거고 그런 주기에 대해서 제가 사이클을 전부 다 대응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죠? 결국에는 이 대응 안에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 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을 이해를 못하면은 딱딱도사의 어떤 그런 분석들이 이해가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저는 21만원, 22만원 구간 요 정도 구간에 대략적으로 분할로 계속 물량을 모아가라 합니다. 근데 단기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물량을 살 때가 아니에요. 왜? 정확하게 확실한 자리가 나왔을 때 뭐 돌파 매매라든지 또는 눌림목 매매라든지 그리고 사자마자 일주일 이내로 수익이 바로 나야 돼요. 이게 단기 투자입니다. 사자마자 수익이 바로 나거나 일주일 이내로 수익이 나야 돼요. 만약에 수익이 안 나면은 내가 타점을 잘못 잡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단기 투자입니다.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돌파 자리가 나왔을 때 매수하고 눌림목 자리 나왔을 때 매수하고 그죠? 어느 정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 꺾임이 나오면은 자기의 기준이 깨지면은 매도하고 이런 관점으로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를 볼 때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사자마자 내가 들고 있자마자 진입하자마자 수익이 안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도사가 분할로 물량을 모아가라는 거는 여기서 모아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계속 물량을 나눠서 모아가면서 최대한 저점 자리 21만원, 22만원 근처에서 또는 22만 9천원 근처에서 물량을 모아갔을 때 2차 폭등이 나왔을 때는 내가 여기서 손실 난 것들, 그죠? 이 안에서 손실이 난 것들은 다 회복이 되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완벽한 바닥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제가 권장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분할 매수 자리를 54,000원짜리에서 알려드렸던 거고, 그죠? 결국에 얘가 파동이 나왔지만 또 조정을 받고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강력한 2차 폭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2차 폭등이 나왔을 때 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간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롱텀 사이클을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분할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10,000원 싸게 사고 20,000원 비싸게 사고 10,000원 비싸게 사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아, 이거 딱딱도사가 뭐 네이버 229,000원 얘기해 줬었는데 더 빠져버렸네. 210,000원대까지 빠졌네. 중요하지 않다고요. 왜? 제가 210,000원, 220,000원 이 정도 구간까지 내려오면 더 사라고 했기 때문에 분할 매수해라. 결국에 그 구간 안에서 물량을 모았을 때 강력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런 10,000원 차이 정도는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의 이런 댓글들이 저에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 타점을 카카오 네이버를 좀 잡아드리고 있어요. 실시간 타점 자료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만 2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제 영상의 밑에 보시면은 설명란이 있을 거예요. 이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눌러보시면 딱딱주식 가족 혜택 신청하기 링크가 있죠. 제가 구독자가 이제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네카오 가족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또 텔레그램 가족방이라든지 또 추천주라든지 그죠? 또 종목별 타점이라든지 이런 대응들을 어떻게 꾸준하게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신청서 페이지를 만들어 놨어요. 신청서 페이지 링크를 눌러보시면은 뭐가 나오죠? 딱딱도사 김대표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신청서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아래에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선택 후 양식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고요. 이 중에 종목별 실시간 타점 자료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초대형 호재 종목 받기 제가 하반기 때 또 추천주가 있습니다. 그죠? 네이버 카카오도 하반기 추천주로 제가 밀고 있는 종목이지만 하반기 추천주가 한 종목이 더 있어요. 그죠? 비공개 종목으로 필요하신 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텔레그램 입장이 눈에 들어오죠. 자, 이거는 제가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서 텔레그램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다 이런 실시간 타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제로 들어오시면은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2,500명 정도가 계셔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타점뿐만 아니라 뭐예요? 추천주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API가 한국콜마 올해 상반기 추천주거든요. 저는 종목을 자주 드리지 않습니다. 추천주가 나갈 때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반기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저점에서 물량을 모을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그리고 6개월이건 1년이건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알려드려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 API가 한국콜마를 3월 12일 날 추천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API를 홀딩 사인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벌써 6개월째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APR이 276% 폭등 나왔어요.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한국콜마는 추천 이후에 79% 폭등 나왔습니다. 한국콜마는 7월 22일 날 매도 사인이 나갔고요. 믿기지가 않죠? 이런 상승이 나왔다는 게. 그래서 저는 말로만 떠들지 않죠? 다 찾아서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KBT 3월 12일 날 제가 올려드린 글을 보시면은 보이시죠? KBT 유망수위주 공개합니다. 종목 선정 조건까지 알려드렸고 화장품 분야별로 소개를 도와드렸고 딱딱도사 추천기업 해가지고 1번 한국콜마 2번 APR 이렇게 두 종목을 딱딱도사 추천기업으로 딱 두 종목만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79% 상승 276% 폭등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매매 스타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점에서 물량을 확보해서 그죠? 이런 저점 이 구간에서 물량을 확보해서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알려드려요. 하반기에 그래서 네카오가 아직도 저점이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PR 실제로 제가 추천하고 나서 바닥자리 잡아드리고 나서 폭등 나와줬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텔레그램 가족방에 입장하시면 이런 혜택을 누려볼 수 있다는 거고, 선택이 끝나셨으면은 밑에 성함 또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적어주시면 되고, 밑에 또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지만 관련 혜택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적어주시는 연락처로 제가 혜택 정보를 다 보내드릴 거예요. 성함이나 닉네임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지만 텔레그램 방에 초대해드릴 수 있고요. 유튜브에 시청하신 종목명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적어주시고, 본 설문은 이름, 연락처 등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텔레그램 방 초대 및 관리, 혜택 제공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은 저한테 이렇게 혜택 신청하신 분들은 무료로 다 받아볼 수 있거든요. 텔레그램 입장 신청하신 분들만 제 영상의 설명란 다시 한번 가보시면은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시고 조인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만 저한테 입장 요청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입장 요청 확인해서 성함이나 닉네임, 이렇게 성함이나 닉네임으로 들어와요. 신청서에 작성된 성함이나 닉네임과 일정한지 똑같은지 동일한지 확인한 다음에 동일할 경우 입장 승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